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주제는 벤처투자 회사 및 벤처투자 조합의 해외 투자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민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4가지 주제로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와 혹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돼서 해외 직접 투자 요건 및 신고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번째 테마로는요, 증권 취득 신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증권 취득 신고의 요건, 프로세스,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마로는요, 해외 투자 프로세스, 신고하는 절차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해외 투자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에서는요,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투자의 방법의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 투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해서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된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해외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그리고 해외 기업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업 방법의 투자라고 해서 해외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법에서 적용하지 않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해외 투자에 관해서 혹시 제한하고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벤처투자 촉진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종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해외 투자에 관한 제한 규정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벤처투자 촉진법이 2020년에 제정되면서 별도로 우리 벤처투자 회사나 벤처투자 조합에 대해서 해외 투자 한도와 관련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저희 그 40% 비율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투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 규약에서 펀드 규약에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출자자가 출자한 펀드들에 있어서는 규약단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비율을 제한하고 있거나 해외 투자의 방법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두 번째 파트는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비율이 내가 투자함으로써 차지하는 그 회사의 비율이 10%를 넘는지 아니면 10%에 달하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인지 증권 취득 신고인지를 구분하면 된다라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먼저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투자 비율이 10% 미친 경우에도 아래에 보는 가에서 라호에 따른 각호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면 이때는 비율이 10% 미만이어도 증권 취득 신고가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임원을 파견하거나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이 부수된다면 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이미 우리가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자금 대여의 경우에도 이미 1호부터 3호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그 외국 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언제 신고를 해야 하냐? 투자금 납입 전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무엇을 신고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2부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외국한 은행의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서 등을 같이 준비하셔야 하고요. 해외 주식의 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일반적으로 회계사,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같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증명서, 조합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납세증명서, 그리고 GP와 관련된 자료 등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사실 외국한 은행별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각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고하시게 될 외국한 은행의 담당 직원과 먼저 통화를 한번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 예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 처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칸을 비워두고 쓰셔야 되고요. 먼저 나오는 건 신고인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상호 관련돼서는 고유 계정,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법인명을 쓰시면 되고요. 우리 조합에서 이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조합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부분을 기재하실 때는 고유 계정에서 투자 시에는 대표이사님 기재하시면 되고요. 조합 계정에서 투자할 때는 GP 업무집행조합원의 이름과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재지는요,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보고하고 있는 조합의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업종은 우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벤처투자조합이다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우리 투자하는 회사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나올 텐데요. 투자국명은 우리 미국, 중국 등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소재지는 투자 기업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방법은 우리가 지분으로 투자하는지 증권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대여성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지분 투자, 증권 투자, 대부 투자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의 방법이 자기 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 업종과 관련돼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업종을 기재하신 다음에 반드시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5자리 숫자를 같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생산 제품 기재하시면 되고요.
투자 금액은 우리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납입하게 되는 실제 납입 금액 기재하시는 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출자 금액 한번 볼게요. 출자 금액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 금액을 기재하시는 란입니다. 그리고 투자 비율은 우리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회사의 지분 비율 기재하시면 되고요. 결산월은 현재 법인에서 몇 월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있는지 그 결산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목적에 있어서는 사실 뭐 별다른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기재하시면서 그 회사에 투자한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사스 기업에 투자한다, 아니면 해외 인사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에 투자한다 정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법인명은요, 영문으로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자본금 옆에 기재하실 때는 현지 법인의 본건을 포함한 자본금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경우에는요, 투자 이후에도 계속 좀 신고해야 되거나 보고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사채 방법으로 투자 후 전환을 했을 때 그 전환하여 취득하게 될 해외 법인의 지분이 10% 이상이라면 그때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한 해외 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리의 투자 금액이 변경되거나 지분율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의 이름, 현지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대부투자 신고 후 1년 내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모두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득한 이 증권에 대해서 구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데요.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한 해외 법인 주식을 국내 거주자로 정의된 거주자에게 매도하게 된다면 매도인은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양수도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이걸 취득하게 되는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새로운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신고의 방법으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내용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지분을 매각하시는 경우에는 청산에 준하여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후보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송금 또는 투자하고 즉시 송금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납입 후 6개월 내에는 증권 취득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간 사업 실적 보고도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매 회계기간 종료 후에 5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투자 금액 200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제출 면제가 가능하고 300만 불 이하는 투자 현황표로 가름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한 경우에는 청산하거나 원리금을 전부 수령한 경우에는 청산 보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해외 직접 투자 프로세스 전체 한번 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해외 투자 사전 신고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대로 외국한 은행에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사전 신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투자 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송금 후 즉시 송금 보고서, 납입 후 6개월 내에 증권 취득 보고서,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내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앞서서 살펴본 대로 기타 투자자나 해외 법인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 신고와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도요, 해외 투자,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가 매매 발생 시에는 양수도 신고가 필요하고요. 비거주자에 대한 일부 지분 양도 시에는 변경 신고, 전체 지분 양도 시에는 청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세 번째로는 이제 증권 취득 신고와 관련된 절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 취득 신고 대상이랑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해당하는 투자 이외에 이제 해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증권 취득 신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증권 취득 신고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증권 취득 신고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 취득 신고는 한국은행에서 신고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의 시기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투자금 납입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신고하는 서류는 가부터 아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 취득 신고서, 투자 개요서, 증권 취득 사유서, 투자 사유서를 보통 보내는데 투신 보고서를 조금 요약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내부 투자 의사 결정 문서인 투심의 회의록과 투심의 보고서 등도 같이 같이 송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우리 회사나 아니면 조합과 관련된 서류들인 등기부 등본, 고유 번호증, 법인 인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외 기업과 관련된 서류인 해외 기업의 정관이나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 취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처리기간 부분은 비워두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부분은 조합 고유 계정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과 대표자의 이름 기재하시면 되고요. 조합 계정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조합명과 업무집행조합원,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자 명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기 때문에 주소 소재지도 해외 기업이 아니라 신고하고 있는 우리 투자사의 주소나 투자조합의 주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신고인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중소기업 창업투자나 벤처투자조합 등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한 내용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건 이제 신고하게 될, 우리가 취득하게 될 그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증권 취득자는 우리가 취득하게 될 그 회사 법인이나 투자조합명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증권 취득의 상대방을 기재하실 때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의 이름과 해외 기업의 주소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 취득 방법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 매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실 때는 보유증권 대가 교환 방식 등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의 종류는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직접 기재를 선택하시고요. 옆에 괄호를 하고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될 해외 기업의 이름과 우리가 취득하게 될 내용인 종류 주식인지 아니면 우선 주식인지 보통 주식인지 아니면 지분으로 취득하는지 등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액은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의 액면가 기재하시면 되고요. 수량은 우리가 이번에 취득하게 될 주식의 숫자를 기재하시는 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 단가는 한 주당 발행 단가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취득 가액은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취득 사유는 앞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업종을 기재하시고요. 이런 업종에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정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계유서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명은 앞서 살펴본 대로 조합이나 고유 계정인 경우에는 회사 이름 기재하시면 되고요. 조합의 경우 조합의 등록일과 조합의 존속기간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 취득 신고서에 그 내용도 같이 기재하고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던 그 증권 취득 신고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자기 자본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 해외 투자금의 비율도 같이 기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대상 회사의 자본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재를 해주시는 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투자하게 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요건이 어떤 경우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관한 주요 사항들 기재하시는 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추가 주식 발행 시 가격과 주식수의 제한 여부 기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외 투자자 현황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로 우리 한번 해외 투자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해외 법인의 전환 사채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우리가 해외 법인의 전환 사채로 투자할 당시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아마 투자를 하셨을 텐데요. 주식으로 전환 시에 지분율이 10%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하고요. 한국은행에도 보고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법인의 우선주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10% 미만으로 당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투자할 당시에 10% 미만의 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면 아마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이다. 계속해서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보고하시면 되고요.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리픽싱 조건 등에 따라서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이때에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하고 한국은행에 보고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A창투사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해외 법인 B 주식을 8%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후속 투자를 통해서 5%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법인에 처음 투자할 당시의 지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셨을 텐데요. 후속 투자를 통해서 지분율이 10% 이상이 돼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속 투자 이전에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A창투사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해외 법인 B의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라는 걸 보시면 아,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 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인 해외 법인한테 매도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의 주식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전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규정 9-6을 참고하셔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A창투사가 운용 중인 A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 역시 해외 법인의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들 사이에서 해외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도하고자 하는 A창투사는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돼서 양수도 관련 신고가 필요하고요. 이걸 취득하게 되는 C창투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신고의 방법으로 해외 투자 신고가,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요, A창투사가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을 통해서 해외 법인에 대한 세이프나 컴포터블 노트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외 법인에 처음으로 세이프 또는 컴포터블 노트 방법으로 투자할 당시 한국은행의 증권 취득 신고의 방법으로 현재는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국은행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 시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 별도로 해외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하고요. 역시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절차도 같이 이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나온 질문은 세이프 투자 신고 후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인데요. 세이프 투자 시는 투자 금액, 해외 송금, 주식 전환 또는 원금 회수 후 관련 증빙을 즉시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에 기재하는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나 증권 취득 신고를 하시면서 그 신고 서류들 작성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기재한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부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